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JTBC 아침에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명 씨가 지방선거 당시 박완수 경남지사를 추천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의 달인이라 칭찬하는 대화를 나눈 상황을 검찰에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산 탄도미사일에 이어 영국산 미사일 스톰 섀도를 러시아에 발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 예고에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있는 대사관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유엔 총회 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20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 새벽 부산에서 한 SUV 차량이 신호등을 들이받아 운전자인 3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어제 저녁 인천 중구에선 한 골프용품 창고에서 불이 나 골프카트 90여 대가 탔습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명 씨는 지방선거 때 박완수 경남지사를 윤 대통령에게 소개해 공천을 받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박 지사를 행정의 달인이라고 칭찬했다면서 당시 상황을 검찰에 자세히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2021년 8월 박완수 경남지사를 윤석열 대통령 자택에 데려갔다고 말해왔습니다. 박 지사는 당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자신이 박 지사를 대통령에게 소개해 지방선거 공천을 받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한 만나는 꿈이라 해가지고 자기 집 윤석열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고기 술 먹고 같이 놀다 왔는데. 이어 윤 대통령이 명함을 보더니 행정의 달인이시네요. 제가 부끄럽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박 지사를 윤 대통령에게 소개해 도지사에 나가게 하고 빈 지역구에 김영선 전 의원을 출마시키는 구도를 짰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지사 측은 방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명 씨는 또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는 가끔 텔레그램하고 통화를 했고 김건희 여사와는 그것보다 더 자주 전화하고 텔레그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까지 명 씨와 윤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이 드러난 건 5차례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화를 냈고 다음 날 사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5월 9일 취임식 전날 명 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각각 통화했습니다. 지난 2월엔 김영선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이 불발되자 명 씨가 김 여사에게 항의 전화했습니다. 명 씨는 검찰에서 대통령과 여사의 통화 녹음 파일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주변 측근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가 변호사라고 한 만큼 추가 녹취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검찰도 나머지 녹취 파일을 찾고 있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SUV 차량이 신호등을 들이받아 3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인천의 한 골프용품 창고에선 불이 나 골프카트 90여 대가 불탔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연지환 기자입니다. 차량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앞 유리와 창문도 완전히 깨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부산 강서구 한 삼거리에서 SUV 차량이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3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어젯밤 10시 45분 경북 문경시 중부내륙 고속도로 불정터널 근처에서 8.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남성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앞선 정체 구간을 확인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창고 주위를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현재 그 창고 중에서 황동을 완전히 어제 저녁 8시 7분 인천 중구 운서동 한 골프 물품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과 경찰 인원 121명이 투입돼 불은 1시간 반 만인 밤 9시 30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창고 2동과 보관 중이던 골프카트 90여 대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안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탄도미사일인 에이테크스에 이어서 영국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까지 러시아 본토로 발사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을 예고했는데요.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는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두 나라의 공방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스톰 섀도우 미사일입니다. 전투기에서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는 공대지 순항 미사일로 작전 반경은 250km에 달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영국에서 지원받은 이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로 발사했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서방 당국자를 인용해 영국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지원 파병에 대한 대응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스톰 섀도우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군이 파병된 러시아 쿠르스크주 마리노 마을에서 스톰 섀도우 파편이 발견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에 이어 영국도 자국 무기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 걸로 보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에 이어 대인줄의 사용도 허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So I can confirm, as you heard the Secretary of Defense speak to earlier today, that we are providing the Ukrainian government with non-persistent anti-personnel landmines.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한반도 외 대인줄의 사용을 금지했는데 이번에 이를 번복한 겁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대규모 공습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미국 등 주요국들은 대사관 임시 폐쇄 등 자국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와 향후 전황의 변화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 총회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현지 시간 20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산가족 문제 등 인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한 내각 후보자 중엔 유난히 성비위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지명 때마다 논란이 커지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임명 철회는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논란을 버티게 만드는 배경에 최측근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의 입김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성비위 의혹은 트럼프 2기 내각 후보자들의 흔한 꼬리표가 되고 있습니다. 맥 게이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공화당 행사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세간의 관심에선 다소 멀어져 있지만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20여 년 전 자택에서 베이비시터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몇 달 전에 터져 나왔습니다. 야당과 언론에선 트럼프 당선인 본인이 성추행과 성폭행 의혹 당사자란 점을 꼬집어 성비위 행정부란 조롱 섞인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의혹을 받는 게이츠는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란 점에서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반대 기류가 강합니다. I was shocked by the nomination. Given the many allegations, but that's why it's important that the Senate go through its process of making sure that we have a background check. 하지만 공화당 내부와 일부 측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인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게이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트럼프 역시 상원 인준을 우려하는 입장이었지만 최측근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가 게이츠는 무죄, 정의의 망치라며 적극 옹호하고 나서면서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Mr. President, are you reconsidering the nomination of Matt Gaetz? No.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인의 절대적 신임 속에 사실상 차기 행정부 인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주요 인선 때마다 머스크의 의견을 구했고 성비위 관련 인사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머스크의 입장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는 성비위 의혹 관련 후보자들을 적극 구명하기 위해
벤스 부통령 당선인을 의회에 급하게 설득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2달 전 서울의 한 클럽에서 30대 여성이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맞아 눈주위 뼈가 부서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전치 8주가 나왔는데 경찰은 아직 가해자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24시간 촬영되는 클럽 안에 CCTV도 있었지만 이 영상이 지워질 때까지 확보도 못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지난 9월 1일 새벽 30대 여성 A씨는 홍대의 한 클럽에서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떤 백인 여자분이 술을 훔치려고 하는 듯이 건드려가지고 이제 말을 걸려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냥 저를 이렇게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이렇게 응시를 하더니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이제 주먹으로 제 눈을 때려가지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외국인 여성은 도주했습니다. A씨는 눈 주위 뼈가 부서져 인공뼈를 넣는 수술을 받았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한 달 뒤에야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조사받으러 갔을 때 본인들이 CCTV 확보를 못해서 잡기 어려울 것 같다. 외국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라고만 전달받고. 클럽 안에 24시간 촬영되는 CCTV가 있었지만 저장 기간인 2주가 지나버려 영상이 이미 지워진 겁니다. 경찰은 클럽에 여러 번 전화와 문자, 우편 등으로 CCTV를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다며 가해자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럽이 밤에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가지는 않았습니다. 낮에 클럽 우편함에 CCTV를 복사해달라며 USB를 넣고 오기만 했습니다.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정보들을 미리 확보하지 못해서 저처럼 억울한 피해자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에 약간 화도 나고 그냥 경찰의 대처가 너무 잘못됐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클럽 측은 경찰이 요청하면 항상 CCTV를 제공했다며 그동안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동물원에 동물 70여 마리를 선물했습니다. 아프리카 사자와 불곰 2마리, 야크와 여러 새를 보냈는데 이런 대형 동물을 보낸 건 처음입니다. В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ях исторически животные занимали важное место. От Владимира Владимировича Путина Пхеньянскому зоопарку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70 особей. Вручая корейским товарищам подарок от Владимира Владимировича Путина. 사자와 불곰이 들어있는 커다란 상자에 흰 앵무새와 작은 동물들이 들어있는 상자도 옮겨집니다. 현지 시각 20일 러시아 정부는 모스크바 동물원에서 평양으로 70마리의 동물을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은 평양 동물원을 둘러봤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따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4월에도요 독수리와 두루미 등을 북한에 기증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당시 늘어나는 새 식솔로 흥성인다는 기사에서 모스크바 동물원 원장이 4월에 삼가 올린 흰꼬리 수리도 있었다 이렇게 썼는데 이번엔 동물 선물을 따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에는 북한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에게 풍산개 한 쌍을 선물하기도 했는데요. 두 나라가 동물을 주고받으면서 밀착 외교를 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로켓 발사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스페이스X의 CEO 일론 머스크에게 연이어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입니다. 현지 시각 19일 미국 텍사스주에서 화성 탐사를 위해 만든 초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6차 시험 비행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붉은색 마가 모자를 쓰고 나타나 직접 로켓의 시험 발사를 머스크와 함께 지켜봤습니다. 자신의 SNS에 출발 전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물체가 발사되는 걸 보기 위해 텍사스로 가는 중 일론 머스크와 위대한 애국자들에게 행운을 빈다고 했고 시시각각 발사를 지켜보는 장면과 성공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지난 시험 비행에서 화제가 됐던 젓가락 팔 기술은 없었고 로켓은 멕시코만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공중 착륙에 실패할 걸 우려해 일부러 바다에 떨어뜨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스페이스X는 이르면 2026년에 로켓을 화성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하는데 트럼프의 전폭적인 지지에 따라 머스크의 우주 진출이 더 힘을 받게 될 거란 전망입니다.
이 비행기 안에서 햄스터가 탈출해 항공기 운항이 닷새 동안 마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돌아다니는 햄스터 132마리를 찾는 동안 운항을 멈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각 13일 포르투갈 항공사의 기내에서 직원이 햄스터 한 마리를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출발한 이 비행기에 반려동물 업체로 배송될 패럿과 새 그리고 햄스터 132마리가 타고 있었습니다. 폰타델가다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상자가 손상된 걸 확인했는데 화물칸 안에서 햄스터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직원들은 비행기 전선을 갉아먹거나 다른 부품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서 나흘 동안 비행기를 빽빽이 뒤졌는데 지난 토요일까지만 해도 16마리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모든 햄스터를 찾고 손상 여부를 검사한 뒤 정상 운행할 수 있었는데요. 이 햄스터 소동에 닷새 동안이나 비행기가 멈춘 셈입니다. 우리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경제는 90점 이상이다. 해외에선 슈퍼스타다.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말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내수 침체와 고환율, 한마디로 한국 경제 내우외환입니다.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도심의 상가들은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을 정아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종시 공실 박람회 현장. 세종시 상가 14곳의 소유주들이 부스를 차리고 적극적으로 상가를 홍보합니다. 상가 공실 문제를 자꾸만 숨길 것이 아니라 그 양주로 끌어내서 이 문제를 함께 고민을 해보고 상가를 좀 더 활성화시켜주자 이런 취지에서. 전례 없는 공실 박람회가 열린 건 임대료를 아무리 내려도 채워지지 않는 공실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임대료도 예전에 비해서 거의 한 60에서 70%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도 지금 잘 소화가 안 되고 있어요, 현재. 네. 세종시는 4분의 1에 달하는 상가가 비어있을 정도로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더딘 내수 회복에 서울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 번화가에서도 빈 상가가 곳곳에 눈에 띕니다. 신촌역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번화가 초입인데도 이렇게 상가가 연달아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물 통째로 임대가 붙은 곳도 많습니다. 170만 원, 90만 원 수준입니다. 지금 뭐 돈이 없어가 못 나가는 사람도 허다해요. 왜냐하면 이걸 다시 원상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가는 더 심각합니다. 서울 응암동 골목엔 몇 개월째 상가들이 비어 있습니다. 가게에서도 간신히 내고 있구만. 장사가 돼야지. 일주일 있어도 손님 하나 올 때도 많아요. 부동산 거래 자체가 없다 보니 공인중개사들도 가게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 다 내놨어요. 공인중개사들도 권리금이고 보증금 다 까먹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서울에서 폐업한 외식업체는 최근 코로나 때와 맞먹는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지금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5명, 6명이서 이제 운영을 하던 가게였는데 지금은 뭐 3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 돈 번다는 생각보다는 버텨낸다라는 생각이 더 큰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저희로서도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JTBC 정아람입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찾아오면서 수면 무호흡증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코골이가 흔한 잠버릇이 아니라 심각한 건강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60대 A씨는 함께 여행 간 친구들의 한마디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코를 친구랑 놀러 갔는데 너무 많이 부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코도 심하면서 무호흡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A씨는 1시간에 30회 이상 호흡 장애가 발생하는 중증 환자였습니다. 숨을 이렇게 동글동글 쉬다가 숨 30초 정도 못 쉬고 산소 떨어지니까 깨면서 숨 몰아서 막 쉬고 숫자로 보면은 한세훈이 1시간에 78회 숨을 못 쉰 거거든요. 잘 때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불규칙해지는 수면 무호흡은 기도 주변의 근육 기능에 문제가 생겨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막히며 발생합니다. 신체적 요인 외에도 음주, 비만, 고혈압 등이 주요 원인인데 환자 수가 5년 만에 약 3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엔 날씨가 차고 건조해 코가 잘 막히고 입으로 숨쉬게 되면서 코골이 환자가 더 늘어납니다. 더 큰 문제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없는 사람에 비해 급성 심정지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심혈관 질환이 없는 젊은 연령층에선 급성 심정지 위험도가 76% 올라갔습니다. 무호흡 때문에 흉곽 내 음압이 심하게 걸리고 심장에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심부전이나 관상동맥 질환, 너무 심하면 정말 돌연사 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청은 수술적 치료나 구강장치 착용으로 개선될 수 있다며 건강관리를 통한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콜센터 직원들이 전화기를 들면 각종 폭언과 성희롱에 시달리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서울시 120 다산콜에 접수된 악성 민원 5년 동안 8만 건을 넘기도 했습니다. 천만 감정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또 어떻게 막을지 신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성희롱의 욕설까지 콜센터 상담사 등 감정 노동자들이 접하는 악성 민원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야, 죽으면 돼요? 아, 내가 목맬까? 접수 제대로 하셨냐고요? 서울시 120 다산콜 재단은 어제 오후 서울 중구시청사에서 감정 노동자 보호 컨퍼런스를 열고 이런 고충을 공개했습니다. 공황장애 증세가 나면 이제 화장실 같은데 뛰어가서 구토도 하고 뭐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울기도 하고. 지난 5년 동안 재단이 접수한 악성 민원은 약 8만 368건, 연평균 1만 6천 건 수준입니다. 이 민원인 같은 경우는 총 14년에 걸쳐서 1,147건가량의 민원을 접수했는데 성희롱, 욕설들을 정말 극심하게 하면서 그때 드디어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중 35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했고 대부분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단은 이런 악성 민원에 대한 콜센터 직원의 대응법과 보호 가이드라인을 담은 매뉴얼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각지 콜센터 상담사 30만, 그리고 뭐 교사, 의료, 유통 서비스업 이런 데 종사하는 그 감정 노동자들이 약 한 1천만 명이 넘는 걸로 봅니다. 이분들의 권익 보호, 또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다음 달 배포해 현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때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부산이 17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